전 결혼하고 아이 낳더라도 잘해나갈 수 있어요, 팀장님처럼요. 김지영이 쏘아올린 공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런 관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서로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따뜻한 시선과 영리한 결말로 달라진 82년생 김지영이 대립과 대결로만 치닫던 젠더 논쟁에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군가의 딸이자 아내의 엄마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정면으로 다룬 거의 최초의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6년에 소설이 처음 발표됐을 때에도 이 소설이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페미니즘 논쟁으로까지 번졌는데 그 이슈가 영화에도 그대로 옮겨져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소설이 김지영이라는 여성의 삶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면서 많은 여성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반면에 반대급부에서는 한 여성의 삶을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냐, 또 피의식으로 부장된 어떤 소설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많았었는데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이 소설을 자체를 좋게 보지 않았던 일부 안티 독자들이죠. 그들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평점 테러라던가 안 좋은 방향의 어떤 여론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는 소설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희망적인 내용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지영의 엄마인 우미숙의 삶이라던가 혹은 워킹맘으로 대변될 수 있는 김지영의 직장 상사인 김 팀장의 서사에도 많은 부분 공을 들이면서 김지영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전반적인 삶을 아울렀기 때문에 김지영의 삶에는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김지영 주변의 다른 여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입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전개를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각자의 삶에 대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는 점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연 역할 같은 경우에는 소설보다 한층 나아간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설에서는 대연이라는 인물이 김지영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알고는 있지만 방관하거나 또는 이제 무능력하게 대처하는가 하면 공유 씨가 연기한 대연은 김지영의 복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또 자신이 육아휴직을 써서라도 지영이의 사회활동을 돕는 등 능동적인 형태로 확장되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을 두고 어떤 일각에선 좀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육아 문제에 대해서 예전과 달리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굉장히 현실적인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라는 식의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사실 대화는 단절되기 마련인데 영화는 대연의 모습을 좀 더 능동적인 인물로 설정을 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대화를 건네는 결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떻게 보면 제도의 개선 전에 인식의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제도적으로는 남녀 모두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영화에서도 묘사됐듯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승진에 불이익을 당한다던가 혹은 직장 상사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던가 이런 인식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폭넓게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결국에는 가정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사회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어떤 제도 너머의 그런 선입견과 편견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지영의 직장 상사로 나오는 김 팀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풍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워킹맘의 어떤 전형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인정받지만 가정에서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도 하고 있고 김지영도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갈등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김지영이 기획팀으로 발령이 좌절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김 팀장이 이제 너는 결혼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일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능력이 있음에도 발령을 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묘사만을 놓고 봤을 때는 여성의 적은 결국 여성인가 자신이 겪어온 삶에 대해서 자신이 이겨온 삶에 대해서 어떻게 후배의 길을 열어주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겪었던 어떤 사회적 편견을 자신이 후배한테 가하고 있는 듯한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분이 김지영이 복직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길을 마련해주는 에피소드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소설과는 다른, 소설에는 없는 부분을 풍성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요. 제도가 있지만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 편견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복지 강국이라고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라테파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것이 실제 사회에 적용이 되는 아주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남성도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쓸 수 없는 어떤 사회적 시선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결국에는 김지영이 쏘아올린 공이라고나 할까요? 육아휴직 그리고 이제 공동 육아 그리고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서 이런 관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 한번 서로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또 담론의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